자, 오늘은 내일장에 볼만한 종목을 제가 총 5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만큼 지금은 살만한 종목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장중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진행했던 종목들이 다 올라갔죠. 뭐 토니몰이라든지 황션그룹이라든지 뭐 그 이외에 나머지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종목들이 살만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종이나 이런 것들만 좀 조심스럽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라. 음봉에 사서 양봉에 팔아라. 이것만 좀 조심하신다면 지금 좋은 종목들을 진짜 많이 발굴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11월 달에 증시가 더 무너진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죠? 이번 11월 달은 10월보다는 최소한 더 좋을 것이다.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11월 달의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11월 말 준비하시는 분들께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투자유망주 탑5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내일 공략할 종목들을 5개나 가지고 왔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다음 화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제 수급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특히 원래 오늘 아니면 내일 있어야 될 일정이 하나 있었죠. 바로 북미 고위급 회담. 하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흐지부지된 그런 분위기예요. 이미 우리가 11월 초에 한번 일정이 있었다가 연기가 됐다가 지금은 향후 아예 그냥 불투명된 상태입니다. 이대로 취소돼 버리나?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남북 경협주들이 빠지지도 않았고요. 제자리를 지키면서 좋은 모습으로 끝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뭐 바른전자처럼 악재가 있었던 그런 뭐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어지간한 종목들은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시기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시장의 수급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위에는 코스피, 아래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확인했는데 어제하고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갑자기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하락장이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도 출구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출구 전략이란 뭘까요? 우리가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번 올해 6월 달에도 10월 달까지는 이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번 11월 달에 들어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락장이 끝나가는 거예요.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출구 전략들. 그래서 이미 10월 달에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수익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시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도 그냥 어버버하고 계시는 분들은 남들은 뭘로 수익 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10월 달에 하락했던 구간들을 거의 다 메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아직도 손실 종목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제가 지난달에 많이 가게 드렸던 거 떠올리시면서 이제는 순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은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수급으로 돌아와서 외국인 기관들이 저렇게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손실이 났던 종목들을 정리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번에 종목을 정리하고 새로운 걸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전한 우량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또 다른 테마주에 들어가서 또 올해 초에 있었던 흐름에 반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종목을 직접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거고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수급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오늘 소개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우리가 볼만한 종목들 너무나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10개, 20개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대박스쿨 방송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5개로 요약을 좀 해봤는데
이 종목들은 단기간에 승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단타 충분히 하셔도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주가가 급락한다면 사 놓았다가 다음날 목요일 금요일 안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목금 3일 동안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내일장에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한 종목들인데요. 일단 제가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여러분께 공개를 드릴 텐데 일단 5위하고 4위는 동시에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일정 한번 체크했었죠. 이번 주 일정. 특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은 신규 상장주가 있다. 이번 주에 신규 상장주만 총 6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2개, 목요일 날 3개, 금요일 날 1개. 이거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법만 아시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주 2종목, 네오팩트와 TNR 바이오팹이라는 2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내일 신규 상장주 매매해야지 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전략대로 매매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 일단 화면 한번 보시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내일장의 네오팩트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회사의 재료가 굉장히 훌륭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냥 내일 뭐 헬스케어 기업이 상장합니다. 사세요. 이게 아니라 이 회사는 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한 가지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상장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손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손 모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재활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재활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팩트라는 회사가 요 재활 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선보이고 있고 여기 보이는 요 손 모양에 있는 요 기기는요. 라팔 스마트 글러브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IT 기기들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재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도 작년에 우리 가전 박람회 CES 아시죠? 내년 봄에 또 있을 건데 CES에서 가장 멋진 제품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CNN이나 다른 뭐 GDNet이나 그런 데서도 굉장히 뭐 핫한 아이템으로 선정이 됐었던 그런 이제 상품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것만 있느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이 회사를 보니까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우리 스마트 패그보드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앞에 이제 모니터나 이런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인지 능력들을 키워주는데 그리고 인지 능력들을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회복에 필요한 그런 기기라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아이템 역시도 2018년도 CES 올해 봄에 혁신상을 수상했었던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재활 분야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실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상장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냥 뭐 우리는 뭐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장밋빛 그런 전망만 가지고 영업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 회사는 실제로 매출이나 그런 이제 인지도다 이런 것들이 좀 커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일장의 네오팩트를 공략하실 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드렸었던 신규 상장주 매매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네오팩트의 투자 포인트 한번 보고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오팩트는 다른 것보다 일단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재활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마 자체는 뭐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고령화, 그죠? 거기다 저는 좀 더 나아가게 된다면은 정부의 복지 정책이나 혹은 뭐 치매 관련된 그런 정책들에 엮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오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무작정 따라잡으면은 사자마자 손해를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빨간색 글씨로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바로 공모가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언제나 공모가를 보고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모가 11,000원이라는 가격을 꼭 기억하시고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공모가 위에 있을 때는 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 종목은 공모가 아래에 왔을 때 공략하는 게 신규 상장주 첫날 공략하는 방법의 원칙이 되겠고요. 신규 상장주 매매 기법, 공모가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종목은 지난번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안내해드렸었던 사이토젠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사이토젠이라는 종목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이었는데 회사가 너무 좋다, 이렇게 화제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략에 들어갔다가 실패해서 물려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강의를 드렸어요.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 어딜 돌아다녀 보셔도 신규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만큼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방송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에 많이 움츠렸다가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 상장하려고 했다가 연기됐던 기업들이 있죠. 내년에 또 대거 상장이 됩니다. 그럼 그 종목도 가만히 보고만 계실 거예요? 들어가서 매매 한번 해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다시 떠올려 보면은 사이토젠을 처음에 공략했을 때 공모가가 있었죠. 그리고 이 종목이 처음 상장되고 나서 처음으로 공모가 밑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순간이 1차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매수로 들어갔으면은 바로 3에서 5% 구간의 수익 구간이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렇게 단타로 무조건 마무리 짓는 거예요. 신규 상장도 들어가서 나는 회사가 좋으니까 2, 3년 한번 투자해볼 거예요. 이거 제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단기로 마무리 지으시고 나중에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토젠은 저렇게 한 차례 공략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분봉을 열어보고 분봉상의 저점, 우리가 저런 걸 보고서 바닥을 두 번 만드는 걸 보고서 쌍바닥이라고 부르죠. 근데 쌍바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차트만 그려진 거 보고서 쌍바닥이라고 하고서 야, 이거 좋으네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 다 틀렸어요. 쌍바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이 있을 때 두 번째 바닥의 거래량이 더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이 이만큼 센 하락이었다면 두 번째 하락은 약한 하락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차트상에서는 안 나와요. 거래량을 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봉상 거래량을 보라는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일 상장되는 네오팩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 구간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모가 11,000원만 기억하시면은 내일장 아침에 단타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좀 보시죠. 내일 상장하는 종목이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이 기업도 저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바로 TNR 바이오팹이라는 기업입니다. 잘 적어두세요. 내일 또 헤매지 마시고. 이름이 좀 복잡하죠? 자, 이 회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구소에 이제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여기 가운데 있는 화면, 그리고 저 끝에 있는 화면들에서 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만들고 있어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3D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인공장기라든지 기타 사람의 몸에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체품들, 혹은 어디가 굉장히 손상이 돼서 그거를 복구를 해야 될 때 재건하는 그런 수술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무엇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뼈가 눌러 앉았다. 근데 대체할 만한 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저런 보조적인 저런 것들을 통해서 보형물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안면, 사람의 얼굴이 이제 굉장히 손상이 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3D 프린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보시면은 이렇게 막 프로그램 입력해 놓으면은 지가 스스로 막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기술은 3D 프린팅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바이오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해당 분야의 뭐 그 시장 성장성으로 보자면은 시장 규모는 매년 20%, 30%씩 계속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시장 규모는 수백 조에 달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그런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낸 그런 회사고요. 실제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많은 분야에
좀 헬스케어,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재활, 이쪽 분야에 좀 테마가 비슷한 기업이 동시에 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세를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TNR 바이오팹 공략하실 분들은 요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일단 재료는 3D 바이오 프린팅 관련 기업이고요. 인공장기나 다양한 부분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해보자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은 신기술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이오 기업이니까 무조건 좋겠구나, 이게 아니라 공모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공모가가 얼마예요? 18,000원이죠? 내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발 18,000원이 넘는 가격에서는 매수하지 마세요. 만약에 주가가 너무 잘 가서 막 2만 원, 3만 원 가더라도 그거는 살만한 타이밍이 아니라 굉장히 과열된 상태에서 버블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은 공모가 아래에 왔을 때만 공략한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매매하는 원칙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사이토젠, DR젠 이런 거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수익을 한번 내보신 분들은 내일 모레 신규 상장주가 3개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금요일에 상장된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로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제가 준비한 종목 중에 세 번째 종목은 남선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신규 상장주도 굉장히 좀 뜨거운 종목이지만 남선알루미늄 하면은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정치인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물론 어떠한 뭐 정책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인맥 관련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조금 더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인맥 관련된 뭐 그런 정치인 관련주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화면에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범진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제 임기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벌써 사람들은 이제 다음 대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언론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이낙연 총리가 지금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 밑에를 보면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범여권층에서 봤을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응답자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심상정, 이렇게 이제 후보가 이렇게 세 인물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2등 인물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에 트러블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1등이라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낙연 총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근데 직접적인 관련주라고 할 만한 것은 우리 증시에 없어요. 직접적인 관련주를 할 만한 것은 실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그런 데 엮여 있는 것들이 실제 진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인맥이랑만 엮어도 무조건 날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낚이지 마시고요. 무조건 좋은 내용을 있다고 사지 마시고 제가 눌리는 구간들을 잡아 드릴 테니까 남선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따 공개 방송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매매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우리 보수 쪽의 진영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역시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일단은 가장 높은 표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들은 나중에 이제 내년이 되면은 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도 좀 있고요.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또 어느 쪽을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연시에 또 이런 지지율 조사가 또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는 것들에 영향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선알루미늄 차트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렇다면 그래 1등을 달리고 있는 사람의 관련주구나, 뭐 직접적인 관련주를 떠나서 일단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이구나,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떤 재료가 있을까? 단순히 정치인 관련주로만 봐야 될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외에도 최근에 이 종목을 보니까 공매도 비율이 있죠. 우리 지난번에 공매도 비율 강의 드린 적이 있어요. 공매도 비율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공매도 비율을 보니까 지난 10월 달에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는 공매도가 많이 높았었어요. 여기 차트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 공매도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 비율이 꽤 높았다가 최근에는 공매도 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과거에 비하면은. 엄청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최근에 하락하는 구간들 하락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회사의 주가가 더 빠질 것 같다면 당연히 공매도가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공매도 수치가 많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9월 달인가요? 9월 달쯤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어떤 관세 관련된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국의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해주면서 사실 철강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어려웠다가 미국에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유럽에 갖다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들이 일단락이 좀 되었죠.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 역시도 철강 관련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사실 최근 주가 상승에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단순히 정치인만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돼서 남선 알루미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는 제가 오늘 이 방송 이후에 있을 공개 방송에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세 번째로 남선 알루미늄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왠지. 바로 바이오 제약 테마에 있는 제넥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제넥신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뭐가 호재가 있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다음 한번 보시죠. 최근에 우리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감리에 들어가면서 결론은 어떻게 됐죠?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전반적인 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어둑어둑해요. 그죠? 바이오 제약주 보유하고 있으면은 괜히 죄인이 된 것 같고, 그죠?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최근에 실제 예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저도 오늘 바이오주를 하나 매매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악재가 하나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 악재가 남아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회계 처리에 관련된 그런 제재 권고안에 대해서 우리 금감원이 증선위로 토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르면은 내일입니다. 만약에 이르면은 내일 증선위에서 이 내용들이 이제 도마에 올라가지고 결론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회계 처리가 굉장히 좀 뒤죽박죽이었던 이런 바이오 제약 기업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포인트는 하나의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게 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건 뭐냐면은 새롭게 적용된 재무 상태를 적용시켰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드리자면 그런 부분입니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어떤 규정이 생긴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 어떤 기업은 득이 되고 어떤 기업은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신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은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성공 확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수많은 약 중에서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시밀러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연구개발비로 투입되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약이 성공하고 잘 팔려서 이것을 내가 연구개발비 자체를 자산화시켜가지고 편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자산화시켰을 때 약이 안 팔린다거나 연구개발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는 회사는 어마어마한 적자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폐 위기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바이오 제약 기업이나 특례상장 기업들은 그런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냥 비용 처리를 해버리고 치워버립니다.
나중에 매출 나면 그걸로 그냥 플러스 시키고 지금은 안 좋은 거 그냥 털어버리겠다는 개념으로. 근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뭐 기사화된 것들을 찾아보니까 몇몇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 어떤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지 않고 과거의 재무제표, 과거의 방식들로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제넥신이라는 기업 역시도 어떤 그런 회계 처리에 대한 코멘트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식으로 갈지 나쁘게 갈지 아직까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일장에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어쨌든 결과가 나와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1순위로 제넥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넥신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많은 바이오 제약 기업들처럼 시세가 막 빠르게 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 비율, 우리 지난번 같이 봤던 것이죠. 공매도 비율 자체가 빠르게 감소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개인 지분 역시도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개인이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수급이라는 얘기죠. 그럼 개인이 팔았으면 누가 사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얌전하게 올라가고 있죠. 사실 어제 공개방송에서도 이 종목이 많이 빠지면 사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조정을 받는다면 종목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장 공략의 타이밍을 잡아봐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를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따 공개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죠. 하나 또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도 좀 있고, 오늘 공개방송에서는 일단 4종목을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야간 공개방송에서는요, 제가 여기 1순위로 잡아놓고 있는 이 종목들을 좀 공개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5개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상승 탄력이 높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 방송에 접속하시는 분들께만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니까,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떠한 종목이고 어떠한 가격 전략으로 사야 되는지 그걸 제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11월 달 들어서 3주차 종목 9개 중에서 8개가 적중했습니다. 4주차 지난주죠. 9종목 중에서 8종목이 적중을 했어요. 거기다가 지난주에 드렸던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주인 KG 이니시스가 벌써 오늘장 기준으로 8%까지 시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뭐가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종목들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탑5 중에서 1위 종목, 이 종목은 내일 여러분들께서 단기주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 더 좋을 만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10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